열심히 나와서 잘했었으면 당연히 일찍 보내줄 텐데 뭐 변태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우리 넓이는 일단은 공식을 몇 개를 외워놓고 하는데, 넓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넓이에는 우리 주어야 음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이렇게 y는 gx가 있을 때 우리가 요 사이에 여기가 a부터 b하고 c가 있었을 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항상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줍니다. 왜냐? 위에서 아래를 빼야지 y값이 뭐가 나오죠? 양수가 나와요. 그래야지만 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값이.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걸 빼면 당연히 y값이 뭐가 나오는 거죠?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넓이가 안 나와. 그래서 넓이의 기본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만약에 S1이라고 할게. 그럼 S1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위에가 지금 뭐죠? GX지. GX에서 뭐를 빼서 구한다? FX를 빼서 구해야 돼요. 여기 S2는 위아래가 바뀌었죠. S2는 당연하겠지만 B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하는 건데 위에가 FX니까 FX 빼기 GX DX를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의 기본은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위아래를 알아야 돼. 그러면 뭐를 그려야 되겠죠? 당연히 주어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아래를 모르면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정적분을 해야지만 양수가 나오고 바로 이러한 위에서 아래 거 뺀 정적분이 바로 뭐를 구하는 거다?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게 기본 끝이에요. 어렵나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위아래만 잘 구분해가지고 정적분을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이 개념이 모두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만약에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위에 있어. fx가 이렇게 위에 있어. 그러면 위에가 fx가 되는 거고 x축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x축은 뭐가 된다고요? y는 제로.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에 빼는 거니까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하지만 이 넓이는 a부터 b까지 위에가 fx니까 fx 빼기 0의 dx인데 이 0이 생략한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아래에 있는 게 y는 제로인데 근데 이거 x축보다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gx 대신에 y는 제로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냥 결론은 위아래가 끝인 거야.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 이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요 넓이가 되는 건데 이게 y는 제로인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게 되면 위에서 0에서 뭐를 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0에서 뭐를 빼게 되는 거야? fx를 빼게 되는 거야. 그래서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어서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 이제 x축을 대비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fx가 중간에 이제 바뀔 수가 있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여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하면 여기 당연히 c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지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되겠지만 fx, dx를 여긴 바뀌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정적분해야 되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정적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그럼 요거를 한 번에 쓰기 위한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한 번에 쓰기 위한 방법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갖고 오냐면 얘를 위로 올려요. 그 위로 올리는 방법이 뭐죠? 절대값을 취한다. 뭐를 취한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러면 결론은 얘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을 때 넓이로 할 때는 이 fx에다가 뭐만 붙이냐면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 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한 게 항상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는 거를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요. 우리가 쉽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b까지죠. 이게 넓이에요. 이렇게 넓이 쓴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렇게 나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어차피? 나눠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절대값 그래프에서 당연히 나눠져, 안 나눠져? 두 개로. 나눠주잖아. 왜냐면 0보다 크면은 fx로 넣을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넣는 게 나눠야 돼. 그래서 어차피 요 놈이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한 번에 포함할 때는 우리가 뭐를 써서 넓이를 표현한다? 절대값에서도 넓이를 표현한다는 거지. 그게 이 넓이 쪽의 기본 개념에 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어렵나요? 뭐 위에서 아래 이렇게 빼는 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절대값 붙였던 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5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 얘도 위아래 이렇게 바꿀 때 절대값 붙여서 표현해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 속도각도까지는 안 나갈 거니까, 뭐 움직임거리까지는 안 갈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개념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넓이는 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많이 해놨는데 그걸 이제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되게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일단은 요거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차함수하고 여기 만나는 거, 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근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요거 넓이 구하는 공식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 들어본 적 있어? 요거를 사실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사실 정적분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위로 올린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겠죠. 사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dx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넓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근이니까 요 식을 a의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충분히. 저렇게 2차 함수로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 있어요. 정적분하면. 그럼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그 공식이. 이거 뭐 정적분 안 풀게요. 풀면 그 공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 왜냐면 넓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최고차항만 따져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공식으로 나와요. 요 넓이가 2차 함수에서 6분의 최고차항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랑 최고차항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랑 뭐만 중요하다? 최고차항만 중요해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 요 공식. 요거 얘가 또 언제 또 쓰이냐? 자, 이번에 x축하고 만날 때였지. 저 때 말고도 엄청나게 쓰이는데 또 언제 쓰이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났을 때 이렇게 이때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교점이 알파 베타고 여기 넓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사실 얘를 차함수로 보자면 결론은 이 최고차항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얘가 이제 최고차항이 A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1차 함수니까 어차피 빼도 최고차항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6분의 a 절대값 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요 교점이 중요해. 근이 중요하고 최고차항만 중요해요. 이 차항의 개수. 그러면 이렇게 내는 것도 똑같아. 공식이 똑같아요.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날 때 이렇게. 이때도 여기 넓이 구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번엔 최고차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나와요. 최고차항. 그래서 여기도 공식이 똑같은데 6분의 a에서 a 프라임 뺀 거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넓이가 나와요. 이때만 최고차항이 바뀌어요. 왜냐면 둘 다 최고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뺀 거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겁나게 많이 써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공식 엄청나게 쓸 거예요. 아마 지겹게 쓸 겁니다. 이 공식 미친 듯이 써요. 무조건 알아야 돼. 계산 빨리 해야 돼. 요거 무조건 알아야 돼. 요거 엄청나게 씁니다. 문제 풀 때 겁나 쓸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선생님 계산은 거의 안 하시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차 함수 공식이 또 있어요. 중근을 가질 때.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정적분하면 나와요. 증명해주지 않을게요. 정적분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안 해줄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뭐 정적분 하는 거면 다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공식이 3차 함수에서 중근을 가질 때. 첫 번째 이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때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갈 때. 여기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a의 절대값 나오겠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써요. 12분의 공식이에요. 최고차항 계수만 나오고 교점, 근이 나오는 겁니다. 얘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뭐냐? 자, 3차 함수가 나와요. 접선의 방정식이랑 같이 노는 건데 얘가 여기서 접선을 가질 수 있겠죠. 뭐를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 좋아요? 접선을 가져요. 여기서 접선을 가져요. 이렇게 접선을 가지면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서도 알파근하고 베타근 접하는 근이 나와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근 하나랑 중근 가질 때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최고차항은 여기서만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안 나오죠. 1차니까. 이 넓이도 12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것도 근 하나 갖고 중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근 가질 때 없어요. 중근 가질 때 3차 함수에서는 요거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이제 그냥 내가 문제 풀 때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 주어가 안 쓰면 결론은 시집전에서 쓸 수가 없는 거야.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왜냐면 이 정적분 계산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뭐 자세한 또 것들은 선생님이 주는 이제 영상에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 983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가장 근본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이야. 그러면 S1, Y는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X축과의 넓이래. Y는 제로하고 넓이야. 그럼 얘기는 X로 묶어서 X 빼기 4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0하고 4가 되겠고 여기 넓이 구하라는 게 바로 S1이에요. 여기 공식 쓸 수 있냐 없냐? 당연히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S1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몇이죠? 1이죠? 1에 4-0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을 써서. 그러면 6분의 60 4가 되겠고 약분하면은 3분의 32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자, 두 번째 9-x제곱. 그럼 이건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고 계산해보면 x-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하고 3이 되겠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넓이 구하는 게 x2예요. 이것도 공식 쓰면 되겠죠. s2는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겠죠, 어차피. 3에서 마감 되면 6이죠? 6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6 하나 약분돼서 제곱되니까 36이에요. 이게 S1, S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3배하면 몇이죠? 3S1은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2 더해요. 36을 더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답은 68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거기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986번도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좋아요.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986번도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공식 쓰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실제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서 986번도 우리가 공식을 쓸 건데 최고차항 개수를 몰라요. 근데 어차피 이 넓이 S는 뭐가 될 거냐면 11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몰라요. 근데 최고차항 A가 양수냐 음수냐? 그래프 보니까 음수죠? 음수는 안 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A라고 쓸게요. 절대값 쓸 거니까. 그 다음에 2 빼기 0이니까 2의 4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넓이가 몇이라고 했죠? 이게 몇이라고 해서 넓이가? 2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공식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1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가 4로 약분하면 3분의 4를 곱한 게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는 2 곱하기 역수를 곱해서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fx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0에서 근을 하나 가지고 2에서 중근이니까 x-2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0에서 근을 하나 갖고 2에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만 여기서 구한 거야. 그리고 0에서 근 갖고 2에서 중근 갖는 걸로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공식에서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988번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뜨거든? 988번? 자, 일단은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6분의 공식인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다가 1 빼기 마이너스니까 3의 세제곱이에요. 6분의 27이 돼서 2분의 9가 됩니다. 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가 등차 중앙인 거지. 그럼 S1 더하기 S3는 뭐가 되는 거지?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좋아요. 얘네 둘이 더한 거의 평균이 얘잖아. 등차 중앙. 그러니까 S1 더하기 S3를 2로 나눈 게 이게 뭐다? S2라는 거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S1 더하기 S3는 뭐랑 같다는 게 되냐면 ES2랑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ES2야.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몇이 되는 거죠? 변화는? 3S2가 되는 거죠. 왜냐면 ES2에다 S2를 더했잖아. 이게 몇이라는 거야? 2분의 9니까 S2는 뭐가 된다는 거죠? 3으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또 등차 수열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S2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988번 문제입니다. S2 구하는 문제였죠? 거의 계산이 없죠? 그지? 거의 계산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되게 많이 쓰여진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야. 진짜로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되는 게 좋아. 왜냐면 습관이 한번 들으면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공식을 쓰라고 시켜요. 애들한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989번으로 가면 X축으로 조력하는 도형의 넓이니까 3차함수죠? 그래서 근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인데 이게 x 근이 마이너스 1, 1, 3이죠. 이게 대칭이 좀 가지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1, 1, 3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3차함수가. 그래서 이게 2칙 차이 나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사실 같아요. 대칭성 때문에. 대칭이 나오면. 이해됐죠? 그래서 이 넓이 구할 때 여기 넓이 구해서 몇 배 해도 된다? 2배 해도 돼요. 이런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2배의 마이너스 1까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에 dx를 하는 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얘는 이제 공식이 없다는 이제 슬픔이 있어요. 공식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뭐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전개를 때립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 빼기 3이 나오겠고 안에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를 이제 부정적분 때려요. 부정적분을 때리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에서 1부터 마이너스부터 1까지 해서 2배 하는 게 이제 답이 된다. 뭐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고 1이 나오고 마이너스라면 1이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이제 실수했는데 여기가 우함수, 기함수 쓸 수 있으니까 홀수차 함수는 이렇게 다 없앴어도 됐어요. 이거 없애도 되겠지?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없앨 거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없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도 사실 2배 하는 거니까 사실 4배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에 0부터 1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2배 더 해가지고 우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2죠. 4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대충 느낌을 알았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는 문제들이 쭉쭉 나오는데 쭉쭉 풀어보시고 자,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3번으로 이번에는 이제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자, 994번 문제를 볼 때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x랑 어디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y는 마이너스 x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때는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그 뭐지? 한쪽을 x축으로 만드는 게 구하기가 편하거든? 계산할 때. 그래서 요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넘겨요. 한쪽으로 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x축하고 보는 게.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고 그러니까 y는 제로랑 얘를 보는 거죠. 이 사이의 넓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겨버려요, 한쪽을. 왜냐면 그래야지 그래프 그리기도 편하고 x축하고 넓이를 구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넓이 구하지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x로 이제 그 묶이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0하고 마이너스 1, 0,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x축하고 넓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프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놓고 여기는 마이너스부터 0까지 하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넓이를 구할 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0까지는 이해해주고 그다음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 못 쓰는 문제들은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넘겨서 하는 게 가장 국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공식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995번도 볼까? 995번도 보면 자, 첫 번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0부터 4까지가 되겠고요.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y는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인데 첫 번째, 이 교점 어떻게 구하죠? 이 교점? 좋아요?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되죠? 연립하면 나오겠죠? 교점 구해요.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x-3에서 0하고 3이 교점이니까 이거 3이에요. 자, 첫 번째 S1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S1은 어떻게 된다? 공식으로 쓰면 당연했지만 6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3에서 0 빼는 거의 세제곱. 이게 S1. 됐어?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할 수 있냐? S1 더하기 S2가 또 공식이에요. S1 더하기 S2가 공식이에요. 또 6분의 최고차항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4 빼기 0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1 구하고 S2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구하면 뭐가 되냐? 이게 6분의 27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9가 나오겠고 여기는 6분의 64니까 3분의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S2가 뭐가 나오냐? S2는 여기서 여기 빼주면 돼요. 3분의 32에서 2분의 9를 빼주니까 6으로 통분하면 64 마이너스 27에서 6분의 37이 됩니다. 그래서 S2분의 S1이지. 그래서 6분의 37분의 S1은 6분의 27. 약분하면 되니까 답은 37분의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써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공식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야.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999번을 봤을 때 자, 우리 999번을 봤을 때 자, 이렇게 fx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 보여? 이렇게? fx가 위에 있는 거 보여? 그 다음에 이게 gx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 교점이 0, 2, 4가 된다고 했고, 요 색칠한 넓이가 2래요, 여기가. 자, 얘를 내가 만약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넘겨요.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이거를 빼요. 그러니까 뭐를 구할 거냐면, 결론은 얘를 넘길 거예요. 뭐를 넘긴다고? fx 빼기 gx를 구해서 이 두 개 사이의 넓이, 아까 이렇게 두 개 사이의 넓이였어. 이거 그냥 차함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걸 구할 거야. 얘를 넘겨서 fx 빼기 gx랑 y는 0 이렇게 구할 거야.
이해됐어? 이걸 우리가 차함수라고 불러. 차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이걸 뺀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이게 y는 fx 빼기 gx가 되는 거고, 여기가 y는 0이 되는 거고, 여기 넓이가 2였죠. 여기가 2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더 편하니까. 넘겨서 보는 게. 이걸 우리가 이제 차함수라고 불러. 일단은. 그때 fx 빼기 gx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냐면 fx 빼기 gx 그래프는 근이 몇 개죠 지금? 보여 안 보여? 근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fx 빼기 gx 그래프는 최고차는 뭔지 몰라. a라고 할게. 근데 근은 0, 2, 4니까 0 때문에 x를 인수로 갖고 2 때문에 x-를 인수로 갖고 4 때문에 x-4를 갖는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라는 걸 통해서 2부터 4까지를 접근했을 때 마이너스 붙인 게 2니까 a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왔나? 나온다는 거야. 이 a 값이 나오면 구하자는 게 뭐죠 지금? 문제에서? f1 빼기 g1이에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부호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차함수가 되게 많이 나와. 넘겨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면 안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 있어야 돼. 이 차함수에 대해서. 빼가지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야 돼요. 공식이랑 같이 더불어서 두 가지 개념을. 그래서 일단은 뭐 계산은 되게 하기 쉽게 생겼지만 좀 해볼게요. 그래도 요거까지 한번 쉽시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에다가 x 곱하고 하는 거니까 ax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ax 세제곱 빼기 6ax 제곱 플러스 8ax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넓이는 마이너스 갖고 a 앞으로 뺄게. 뺀 다음에 2부터 4까지 a 뺄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의 dx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넓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또 부정적분을 때립니다.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겠고 4부터 2까지 마이너스 a배를 하면 2다. 4 집어넣으면 4의 4제곱이니까 4의 4제곱 몇이냐? 좀 크네요. 2의 8승이니까 256인 것 같은데 256에서 2의 4제곱 16을 뺀 거. 마이너스 2. 4의 세제곱이니까 64 빼기 8. 4의 제곱 16 빼기 4. 마이너스 a. 계산은 좀 그지 같아요. 이게 240인 것 같은데 4로 나누면 60. 요거는 56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12. 여기는 12니까 48. 10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곱하면 4a가 2가 되니까 a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a가 여기 뭐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1을 대입해가지고 f1 빼기 g1은 1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여기 1이 나오고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빼기 3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요게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거 반대로 한다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당연하지만 이게 G1이 여기고 F이 여기니까 빼면 음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으로 가면 되겠죠? 오늘 또 간절하고 월요일이면 진도는 다 끝날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죠? 월요일이면 이제 진도는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번호가 아주 환상적이죠? 1000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다 넘기는 거지. 항상 이제 상수로 가는 게 이제 기본이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y는 x 세제곱 플러스 뭐 2x 제곱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사이의 넓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겠죠?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랑 뭐랑 하게 되는 거죠? y는 x 세제곱에다가 넘어가면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4. y는 0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보통 이런 게 이제 조리제법 쓰면은 인수분해가 보통 되게 주거든? 그래서 1로 되지. 그래서 1, 3, 0, 마 4 해서 1로 써서 1, 1은 1, 4, 4, 1은 4, 4, 4 해서 0 되면 이게 또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가 되냐면 y는 x-1과 이게 x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에서 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 중분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3차 함수가 여기 넓이니까 이제 11분의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s는 12분의 최고차항이 또 1이에요. 하필이면 1이고 1 빼기 마이너스면 3의 4제곱이 됩니다. 12분의 81이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은 약분이 되나요? 3으로? 4분의 27을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3번이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생각보다. 차함수를 구하다 보면. 그죠? 자, 그러면 1002번 같은 문제는 사실, 1002번 같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개념을 알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할하겠냐? 자, 1002번을 보자면 개념을 알면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fx가 되는 거고 gx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되는 건데 이게 y는 gx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넓이가 10이라고 한 것 같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여기가 몇이죠? 6이야. 6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개념을 알면 여기는 fx가 지금 밑에 있잖아. fx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야.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fx가 위로 올라왔죠. fx 위에 있죠.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정적분하면 7이 나오는 거야. 여긴 다시 어떻게 됐죠? fx가 밑으로 갔죠. 여긴 정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적분 값은 이 넓이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된다? 8이 된다는 거를 뭐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저 넓이와 정적분의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누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음수냐 양수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면은 손해예요. 어떻게든 안 하고 버텨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다음에 이제 1004번으로 가면 1004번으로 가게 되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이제 도형의 넓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돼서 또 이게 마이너스 1, 0, 2가 근이에요. 마이너스
거니까 여기게 되겠고 둘러싸인 병의 넓이가 구하겠는데 당연히 S1, S2, S2 여기가 S1이야. 여기가 S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겠죠? 1004번 아주 문제 그렇죠? S2 빼기 S1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양수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돼요. 한 번에. 왜냐면은 이게 y는 0이 위에 있다 봐봐. 이게 y는 0이 위에 있다 보면 여기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S2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정적분하면 이건 결론은 y는 제로에서 얘를 뺀 거에 정적분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요거의 음수값. 그러면 S2 마이너스 S1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거니까, 여기가 S2가 양수 나오고, 여기도 S1이 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빼지 말고, 그냥 정적분하면 나오는 거야. 위아래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요거가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 됩니다. 4분의 1에 2의 4제곱이 16이죠?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죠?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빼면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제곱하면은 1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15, 3분의 9니까 마3, 요거는 4 빼기 1이니까 마3. 결론은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6이니까 4분의 24. 4분의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볼게요. 1006번 넘어가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식을 쓰시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문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 돼. 문제 풀 때. 1006번. 자, y는 x제곱과 (1, 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공식 쓰기 딱 좋은 문제죠. 1에서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차함수로 볼게. 차함수로 볼게 한번. 뭐로 본다고요? 차함수로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는데 결론은 여기서 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함수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가 중근을 갖는 거야. 여기가 1인 거지. 그리고 최고차항이 x 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돼?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만. 차함수로 보자. 그러면 1,1에서의 뭐를 구하면은 저 교점을 구할 수 있죠? 접선을 구하면 되겠지.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3x 제곱이니까 1일 때 기울기가 몇이죠? 3이죠. 기울기 3이니까 기울기 3에 1,1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기울기 3에다가 1 대입하면 3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접선의 방정식이 3x 빼기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여기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 거예요. 연립하면 이렇게 돼요. x 세제곱이랑 3x 마이너스 2랑 같다는 건데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되게 구하기 쉬운 게 이게 1에서 먼저 뭐를 가지죠? 1에서 부중근을 가져야 되죠 무조건? 중근이니까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상수가 몇 나오냐? 1 나오잖아. 2 되려면 여기 뭐 돼야 돼?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점.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넓이 구하면 끝나는 거야. 공식 써서. 그래서 공식을 쓰면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12분의 1에 1 빼기 마이너스 3이죠? 3의 4제곱이 돼서 12분의 81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은 4분의 27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1010번도 그런 문제인 거야. 이것도 중근에 갖는 문제인 거야. 1010번도. 공식 쓸 수 있는 문제인 거죠. 1010번도. 그러니까 문제들이 은근히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식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10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차함수를 구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차함수를 구하면 fx 빼기 gx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우리가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차함수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게 차함수고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나왔죠. 최고차항에서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2죠. 끝난 거예요. 12분의 2 1 빼기 0의 4제곱 공식이에요. 다 뭐가 된다? 계산할 게 없는 거야. 차함수를 보자면 얘는 접선의 방식 자체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접선의 방식을 구한 이유는 누구 찾으려고? 누구 찾으려고? 줬죠. 근 찾으려고. 근을 줬어 안 줬어 다? 접선의 방식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상문제인데 지금 푸는데 몇 초 걸렸을까 이거 보는데 선생님 풀면 이거 1초 컷 아닌가요? 차함수 보면 이거 몇 초 컷이라고요? 1초 컷이에요. 왜냐면 최고차함도 2를 줘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함수 보는 거랑 공식 쓰는 게 익숙해지면 여기는 좀 쉽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1011번으로. 최대한 내가 공식으로 푸는 문제들을 많이 해줄 텐데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연습이 돼 있어야지 평소 쓸 때도 그렇게 써서 풀으니까 그래요. 연습이 돼 있어야지. 1011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도 y가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과 x축으로 쌓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보통 이제 얘도 이제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보거든. 일반적으로 얘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는데 일단 x로 묶어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더하기 2a가 되겠고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0, 2, 4예요. 0이 a가 되는 거죠. 0이 a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 넓이가 같대. 넓이가 같으면 대칭이기 때문에 a는 무조건 뭐가 된다? a는 뭐가 된다고요? 4예요. 넓이 같다 그러면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넓이 같다는 걸 어떻게 쓰냐?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fx라 볼게. 이걸 fx라 볼게. 그러면 이게 위아래가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뀌죠. 그럼 넓이가 같죠. 그럼 정적분을 때리면 여기부터 정적분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s야. 근데 2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뭐 나오냐? 마이너스 s 나오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은 0부터 a까지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0부터 a까지 fx dx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게 그 소리예요. 결론은. 저 넓이가 같다는 거는 위아래가 바뀌니까 정적분 때리면
왼쪽은 S, 오른쪽은 마이너스 S 나오니까 더하면 0이다라는 것 중에서 이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해요. 대칭성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대칭을 못 쓸 때는 저거를 써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등적 공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등적. 그러니까 이 적분한 게 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0이 된다라고 해서 쓰는 게 바로 등적 공식이에요. 정적분하면 0이 된다. 이번 수능에서도 이런 비스무리한 개념이 나왔어요. 출제한다고 했었거든요.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등적 공식을 쓰는데 이게 요즘은 이게 0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넓이가 만약에 x 플러스 4라고 쳐봐. 그럼 이렇게 정적분하면 뭐 나올 것 같냐? 만약에 내 a까지 정적분해서 뭐 나올 것 같아? 여기가 x가 x 플러스 4야. 정적분하면 뭐 나올 것 같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x가 나오지만 여기는 뭐가 나오죠? x 플러스 4의 음수값이 나오겠죠?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타야. 요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수능에서. 요 개념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해됐어? 똑같지 않더라도 저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저 개념은.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문제에서 몇 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두 개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상수 K 값은 이제 뭐냐라고 나오는데 1012번 같은 문제, 그 다음에 1013번 뭐 이런 문제들이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가 뭐냐? 위에가 4-x예요. 그리고 밑에가 뭐냐? 밖에 있는데 중간에가 y가 k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냐? 0부터 2까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은 거니까 결론은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K에서 얘를 뺐어. 0부터 2까지. K에서 4-x제곱을 뺀 게 뭐가 된다?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아래가 바뀌죠?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 위에 거랑 요거 빼졌잖아. 여기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이 넓이에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아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K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S 나오고 정적분하면 여기는 S 나올 거예요. 왜냐면 K가 위에 있으니까 0이 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식들이. 그럼 1013번도 당연하겠지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겠죠. 이것도 빼서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1013번도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위에서 아래 거 아무거나 빼가지고 위아래 바뀌잖아.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넓이가 같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등적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응용해서 우리는 어디를 풀 거냐면 101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뭐를 풀어보자고요? 1015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넓이가 같은데 1015에서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A랑 B랑 넓이비가 몇 대 몇이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1대 2야. 그렇다는 거는 이 B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넓이가 어떻게 되죠? 넓이가 되겠어? 반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1대 2인데 결론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은 거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왜냐면 2차 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1인 거야. 반절. 그럼 결론은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야. 그 대칭축이 몇이라는 거 있었냐면 x가 몇이 되는 거 얘가 3이에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3까지 그 2차 함수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p의 d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등적 공식을 준 거야. 1대2지만 사실 3으로 봐서 등적 공식 쓰라는 거야.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1016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는 거죠. 1016번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적분이잖아, 넓이가. 뭐죠?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자, 양수죠. 증가하다가 3차 함수로 보자면 3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해. 어디까지 감소해? 여기까지 감소하거든? 증가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등적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적분된 데서 보자면.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요 3까지 갔을 때는, 요게 어떻게 된 거야? 내려온 거야. 이게 같은 거야. 넓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지, 이렇게. 같아진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 정확하게 그림 그리자면 이 올라온 만큼이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내려오죠. 이만큼 더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가 딱 그 3차 함수에서 변곡점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b가 어떻게 되냐면 다 알겠지만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b가 나중에 알려준 적 있지만 이 변곡점에서 이 여기까지의 b가 1이고 요 다음에 근까지의 b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 b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요게 이제 있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2차 함수인데 3차 함수처럼 보는 거야. 이 올라온 게 이 넓이만큼이고 내려온 게 이 넓이만큼이다. 같다라고 했다는 게 이게 같은 높이고 이게 지금 3인 거고 이게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인 게 루트 3인 거야. 그러니까 루트 3배가 된 거지. 그럼 요 길이는 1이었던 원래 길이는 루트 3이 된 거예요. 루트 3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루트 3배가 된 거야. 루트 3배가. 이게 루트 3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3 빼기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 근이 3 빼기 루트 3이라는 것도 우리가 비율 공식에서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일단 뭐 P의 값을 구할 때 뭐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근이니까. 근이니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이게 연계될 수 있다는 거야.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말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등적 공식만 봐도 되는데 조금 심화 과정으로 간 거야. 저게 이제 비율 관계,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줬던 적이 있어서 일단 뭐 저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좋다. 1016번 문제는 항상 질문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왜 질문을 하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1016번 문제가 질문이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넓이가 s1하고 s2가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를 지금 모르잖아. 여기가 뭐 어떤 점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를 어떻게 놓냐면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놔요. 이렇게. 뭐라고 놓는다고? 알파라고 놔요. 그래서 요 y는 근을 만들어내는 거야. 쓸 때. 모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첫 번째 자 봐봐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하면 뭐 돼야 되죠? 이거 정적분하면 뭐 돼야 되죠?
0대죠. 당연히 정적 공식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0부터 알파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근데 이게 미지수가 지금 몇 개냐면, 몇 개냐? 미지수가 지금 총 다 합쳐서 이 0인데 K랑 알파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요걸 알파 놓고 풀고 그 다음에 하나씩을 더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내냐면 이 알파 근이니까 이거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집어넣으면 0이다가 나와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는 0이다. 이 시간 하나 더 뽑아내야 돼. 왜냐면 알파랑 K가 미지수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K를 2개 뽑아내는데 요거는 알파 놓고 풀면 요건 뽑아내거든? 근데 요걸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대입하면 0 나와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K를 뭐 소거시켜서 풀던지 대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때문에 알파 놓고 풀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질문해요. 요걸 알파를 안 놓고 풀면 또 안 풀려요.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2개 쓰는 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x가 되겠고 알파랑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결론은 4분의 1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k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알파 값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 거죠. 알파 값을 찾게 되면 k 값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다차 방정식 비스무리하게 나와서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하여튼간에 이러한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유형 7번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17번 봅시다. 요거 계산은 안 해줄게요. 자, 요거 되게 질문 많이 나와요. 별표 써놓고 잘 보세요. 1016번.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저런 문제. 여기를 안 주는 거지. 그럼 알파 놓고 풀어야 돼. 되게 많이 출제돼요. 되게 많이 질문 나오고. 1017번을 보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죠. 자, 이 문제도 이제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이것도 공식 쓰는 문제예요. 자, 요거 그래프 보면, 요렇게 될 거고, 위로 블록이 될 거고, 요렇게. 근이 0하고 뭐가 나온다? 3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다 알겠지만,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프가. 근데, 여기서 이제, y는 mx라는 직선에 의해서 이 넓이가 몇 등분 된다고? 이 넓이가 몇 등분 된다고? 2등분이 돼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얘가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때 여기 만나는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연방에서 사진 좀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 문제도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안경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뭘 구하는 문제냐? 3-m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요거를 S, 요것도 S라고 할게요. 같은 넓이니까. 그러면 ES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ES 넓이는 그냥 공식 쓰면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최고참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3 빼기 0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6분의 27이 되면서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럼 x 넓이는 몇이 되는 거죠? 결론은 4분의 9가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넓이를 공식을 쓸 거야. 어디만 구하면 되냐? 이 교점만 찾으면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랑 연립해요. 교점 찾는 거랑 항상 연립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연립하면 쉽게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랑 mx랑 연립하면 넘겨요. x제곱 플러스 m-3의 x가 나옵니다. 그래서 x로 묶으면 x 플러스 m-3의 절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근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 빼기 뭐가 나온다는 거죠? m 값이 나오죠. 여기 3 빼기 m이 나오겠죠. 근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S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S는 뭐냐? 공식을 쓰면
써볼게요. 어떻게 나오죠? 6분의 최고차항은 몇이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3 빼기 m에서 0을 빼면 그 다음에 몇 제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빼고 몇 제곱하면 되는 거죠? 세제곱이죠? 아니야? 그래서 3 빼기 m의 세제곱일 거야. 이게 넓이 구해놨잖아. 몇이죠 이게? 4분의 9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또 공식 쓴 거야. 여기만 구해서. 어려워? 자, 그러면 이게 6분의 1이니까 6을 곱할 거 아니야. 그럼 3 빼기 m의 세제곱은 여기다 6을 곱하게 되면 4분의 9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2하고 3이 돼서 2분의 뭐가 나온다? 2분의 뭐가 나온다? 2분의 뭐가 나와요? 27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냐? 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세제곱을 구했잖아. 세제곱이냐? 네. 세제곱이었네요. 이게 답이에요. 공식 쓰면 그냥 나오죠. 2분의 27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문제들이 실제 될 때도 공식을 되게 많이 써야 돼. 왜냐면 공식을 안 쓰잖아? 그럼 정족분하면 계산이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식을 더 많이 써야 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1020번까지가 오늘 되겠습니다. 필강이 여기까지가.